혹시 그러면 보이스피싱 말고 또 어떤 유형이 또 있나요? 도코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지금 그 교대역 어디 그 허름한 사무실에 네. 막 문이 다 닫힌 상태고 네. 그다음에 뭐 커튼도 다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앉아 계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지 안 사실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시면 3배를 불려드려요. 저는 이 말에서 안 사요. 아니 이게 뭐 이 말에서 보통은 말이 안 돼서 일단은 들어볼게요. 네.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역대급 사건 뭐 이런 거. 네. 사실 뭐 사건의 내용이라기보다 이런 절차를 겪으면 뭐 수사기관하고도 통화하고 피해자하고도 통화하고 은행하고도 통화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거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리하는 그 절차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제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원화로 만약에 피해가 그냥 있다고 하면 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반환이 되거든요. 금감원에서 절차를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는 금감원에서 그 가상자산까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절차를 준용해서 저희가 뭐 어쨌든 해결을 해나갔는데 이제 그 와중에 출금을 막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수사기관이든 해서 전화가 오세요. 이제 피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냐, 돌려줄 수 있냐고 이제 문의가 오시면 저희가 그걸 이제 돌려드리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돌려드렸었어요. 엄청 큰 금액이었나 보네. 아니요, 그건 그거보다 아니에요? 네. 뭐 금액도 사실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보통 원화가 들어와서 가상자산을 사요. 어떤 뭐 비트코인이든 뭘 사면 요걸로 딱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금이 이제 가상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가상자산 워낙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다 보니까 이게 막 급등을 하면 이제 돌려받는 시점에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더 큰 금액이 돼 있어요. 피해금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한 1,000만 원이 뭐 한 3,000만 원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드렸던 거는 1.5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보통 엄청 예민하시거든요. 그렇죠. 피해. 네. 그리고 뭐 전화 한 통으로 막 크게는 몇 억까지 날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환급해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려도 네. 처음엔 안 믿으세요. 막 네. 너도 사기꾼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반응이고. 이거 왜 줘? 뭐 이런 네, 거. 너가 뭔데 뭐 이러냐.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뭐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워낙 가상자산이 예민하시니까. 사자라는 인식이 그때만 해도 많아가지고 막 이제 사기꾼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막 일단 저한테 막 화를 엄청 내세요. 뭐 아가씨가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너무 힘들게 환급을 다 해드렸는데 이제 네. 그때 거의 이제 뭐 몇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는데 리플이 그때 네. 정말 막 올라가지고 네네. 1,000원 넘을 때. 네, 1.5배가 어. 돼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드렸죠. 태도에 급격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선생님. 저 아가씨였는데. 아가씨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검찰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범죄들을 수사를 많이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범죄 수익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처벌은 처벌인데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검찰에서. 근데 그 고민하시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떡상을 해가지고 네. 검찰에서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하느냐로 엄청 고민하셔서 껐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처분을 하셔서 그 돈은 이제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고 환수됐군요. 네. 바람직하게.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은 압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네네.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야 그걸 압수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지갑을 압수한다든가 지갑 네. 주소를 압수한다든가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빗 키를 알고만 있으면 사실 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빼갈 수 있는 건데 그거 압수를 어떻게 하는지 참 신기하긴 하네요. 거래소에 그냥 예치해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개인 지갑에 넣어두기는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련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경찰청에서도 네. 청단위에서 굉장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이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수 네. 부분, 처리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거기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사이버 범죄에 또 연루되시는 그런 신종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뭐 사건이 또 있었나요? 이거는 뭐 피싱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음. 이제 이상거래 탐지에 네.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 워낙 이제는 음. 사실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워낙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가상자산이 워낙 범죄에 많이 이용돼요. 이제 모든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그랬는데 다들 잘 아시는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네네. 그 자금이 다 가상자산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 이제 회원에 가입하는 자격이라든가 그 네. 영상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비용을 다 가상자산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래소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원화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고팍스의 자랑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이상거래가 그 범죄나 이상한 거래예요. 말 그대로 이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엠번방 자금 결제 책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엠번방이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공론화됐던 게 네. 2020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그 전에 2019년에 그 결제책으로 쓰던 계정 같은 거를 미리 탐지해서 동결 조치를 해서 거래 거절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엠번방 사태가 엄청나게 불거졌을 때 그 뭐 영장도 오고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협조가 많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네. 연루된 계정이 없었죠. 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곳에서 사실 저희와 같이 이제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네. 계정을 차단했었으면 사실 엠번방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가상자산 거래라는 게 그 기존 은행에서 원화 거래하고는 되게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렇게 탐지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룰도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가지 룰을 갖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범죄도 패턴이 있고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 번 네. 걸리면 네. 뭐 다른 방식으로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 잡은 게 이제 그냥 잡는 게 아니죠. 그쵸. 네. 그쵸. 네.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또 그만큼 고팍스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네. 네. 고팍스를 사용하시면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 네. 네. 그리고 피해금 환급해 드린다. 네. 대신 올라가면 오른 금액 준다. 근데 떨어지면은 떨어진 금액 주는 거. 아니 근데 저희 그 네. 가상자산 자체로도 드려요.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남아있으면 비트코인으로 환급도 되니까. 하여튼 가상자산으로 드린다. 네.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텔레그램입니다.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반인 분들도 이제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메신저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범죄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뭐 비밀이 많으신 분들 또 많이 사용하시고 바람 핀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참고로 이렇게 텔레그램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 일반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할 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제 핸드폰을 압수해서 이제 핸드폰에 뭐 있나 하고 이제 보는 이제 압수 절차가 있거든요. 네.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내용이 추적이 어렵습니다. 안 남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네. 많이 이제 그 추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하시는 게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뺏으신 다음에 텔레그램 켜보세요 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으시거든요. 본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증거를 이제 모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텔레그램 이제 숨길 게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안 되네요. 만약에 좀 이상한 거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친구가 아니라면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뭐 너 10% 줄게니까 해볼래?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이 오면 네. 이제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가뿐하게 이제 무시해 주시고 보이스피싱을 할 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건 하지 마라. 아예. 네. 네. 낯선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마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조죄로 처벌을 받으실거나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꼬리를 더 이상 잡아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싸리 증거도 없으니까. 추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 말고 또 어떤 유형이 또 있나요? 요새 가상자산이 연루되는 또 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유사수신이라고 말씀 좀 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사수신이 뭐죠? 이 법령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령만 딱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어렵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신인데 수신과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은행에 이제 가보시면 여신 팀하고 수신 팀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신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한테 이제 예금을 받는 행위. 근데 이거를 그 수신 행위는 사실상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다는 게 이제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완전 정식, 그러니까 네, 증권사. 증권사 뭐 네. 이런 딱 정해진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금융기관이 아닌 그냥 뭐 일반 개인이라던가 이상한 법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거기에 플러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하죠. 근데 이게 보통 유사수신 행위고 네. 이제 여기에 같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행위에는 사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해야 자금이 오잖아요. 아무나 돈을 넣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쵸.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같이 사기가 이제 보통 사기 행위가 같이 결합돼서 이제 많이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유사수신이 예전에는 되게 뭐 아시다시피 주식빵처럼 그런 건가? 주식빵도 있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던가 약간 다단계랑 엮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자금을 모집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뭐 조이팔 막 이런 사람들 네. 이것도 유사수신의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도 지금 트렌드가 가상자산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요새 트렌드가 됐고 근데 워낙 또 가상자산이 그동안 핫했고 뭐 가상자산 투자하면 누구는 뭐 10배 벌었느니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모집되는 금액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피해자 수도 많아지고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케이스죠?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도코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 네. 네, 이게 유사수신이라는 게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단계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말 유명한 케이스가 V글로벌이라고. 저 알아요. V 글로벌? 네.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작년 초였나?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네, 재작년. 그때쯤에 한번 전화가 와서 이제 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너 V 글로벌이라는 데 알아? 라고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한 600만 원 정도 입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달 수익이 나오고 또 누구를 소개하면 또 수익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무 다단계스러워서 형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잘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시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지금 그 교대역 어디 그 허름한 사무실에 네. 막 문이 다 닫힌 상태고 네. 그다음에 뭐 커튼도 다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앉아 계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지 안 사실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시면 3배를 불려드립니다. 저는 이 말에서 아니 이게 뭐 이 말에서 보통은 말이 안 돼서 일단은 들어볼게요. 네.
한 구자에 600인데 한 구자 넣으실 때마다 3배씩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관된 코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사시겠습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지만 전 안 사겠습니다. 무조건 안 사죠.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이거 팩하셔도 됩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돈을 넣으셨어요. 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금액이 2조 2천억. 와, 600만 원씩 다 넣으셔가지고 2조 2천억까지 모인 상황. 잡혔어요 그 사람?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 다행히도 네. 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거의 5만 명이었거든요. 5만 명이요? 예,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3배 수익이 날 게 있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음. 가상자산이 뭐 저희 진짜 초반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10배 튀긴 네. 코인? 10배 네. 튀긴 가상자산도 많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들 그런 점에 되게 현혹돼가지고 네. 네, 5만 명 가까이 이제 넣었고 네. 근데 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거래소가 그러니까 그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가 개입됐고 네. 물론 화폐적으로 뭐 가치도 없었고 네. 사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코인도 아니었지만 그 가상자산이 이제 개입된 사례로서 굉장히 큰, 네.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참 그 고팍스에서 업무를 하는 그 사람으로서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디 상장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코인은 일단 의심하시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말 줘요. 네. 어떻게 하면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어디 상장된다 이런 거 안 믿으면 되죠 그냥. 네, 제가 그 저희 5대 거래소 그 분들 다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다 실무 담당자분들 다 이제 다 아는데 상장을 할 거다라고 미리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뭐 상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알아서 코인 측에서 홍보를 한다 이러면 사기일 확률 99%입니다. 99.9%. 그런 거는 절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지양하셔야 마십시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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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V글로벌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2월쯤에 판결이 났었는데 1심 판결이 났는데 네. 구형은 검찰에서 무기징역 아. 구형했어요. 왜냐면 네. 규모가 너무 크니까. 2조 무기징역이요? 2천억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판결은 징역 22년 대표자에 한해서 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22년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그 22년은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이 피해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2조 2천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또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에요. 양쪽이 다 검찰과 그 피해자. 피의자, 네. 피고인. 네. 그래서 지금 다 항소를 해서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루되시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분들이 처벌을 받는 건 약간 논외고 사실 피해자들은 그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지금. 근데 그 피해 구제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지금 그 뭐 항소하고 예. 같은 판결이 나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하더라도 네. 이제 뭐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럼 피해 구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피해자분들이 이제 돈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형사적으로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여의치는 않아서 보통 이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민사소송을 이제 뭐 다 합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돈 줄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네.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형사 재판에서도 네. 이제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 형사 배상 제도라고 하는데 네네. 그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 그 이제 뭐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네. 판사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럼 형사 재판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거는 그것만에 대한 판결인 건가요? 왜냐면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별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네.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민사 재판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손해를 보았느냐 네. 그거를 판단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중으로 힘들겠군요, 피해자들은. 보통 민사소송을 하면 저런 케이스는 이제 뭐 대표들이 이미 재산을 많이 빼돌려놨거나 그렇죠. 예.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보통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판결이 나도 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뺏기고 네. 돈 뺏기고 뭐 네. 다 막. 네. 그럼 재판 진행되는 와중에 다 재산 빼돌리고 그렇죠. 네.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럼 이게 추징을 하고 싶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아예 사기에 연루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